안녕하세요. 여러분의 46년 선배 박인구입니다. 내년 2월이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요즘 신문을 보니까 여러 종목에서 해외 선수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출연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적을 바꾸는 일은 쉬워도 여러분의 모교 학적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조선대학교를 나온 또는 여러분이 입학한 사람들로서 여러분의 선배가 잘 되면 여러분 어깨가 으쓱하듯이 또 우리 후배들이 정말 훌륭한 후배들이 많이 나오면 저희 선배들 역시 아주 어깨가 으쓱할 것입니다. 제가 유명해서가 아니고 제가 존경받아서가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저희 도전적인 삶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1971년에 조선대학교 법학과에 그것도 야간대학에 입학을 해서 75년에 졸업을 했는데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66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 영화 아시죠? 국제시장. 여기에 나오는 덕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덕수와 똑같이 저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바로 가정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광주 충장로 밑에 광주 전신전화 건설국이라는데 지금은 민영화돼서 KT라는 정말 좋은 직장인데 그 당시에는 말단 공무원이었어요. 거기 가서 회계 담당 공무원을 했는데 그때 배운 기업회계 지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 지식이 지금 동원그룹에서 일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남에 갔고 군대에 갔고 군대 가서 월남에 자원을 내서 월남 다녀왔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이기도 합니다. 다시 직장에 복직을 했죠. 그때 가정도 안정이 돼서 이 정도면 이제 대학에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선택한 것이 조선대학교 야간대학입니다. 교직 과목을 이수호로 다녀보니까 직장 상사를 속이게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시험으로 따야지. 그래서 대학 2학년 때 고등학교 출신으로 중고등학교 선생님 자격증을 바로 따게 됩니다. 정말 3, 4년간은 열정적으로 성실히 제자들 키우는 일에 정말 몸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나 그것도 한때 이거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는 것보다는 하나 더 레벨 업 시키는 대학 교수가 돼야지. 그래서 조선대학교 대학원에 등록을 해서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마침 조교시험이 있어서 조교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성적이 우수하다고 바로 총장실에 발령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총장실에서 2년만 근무하면 대학 교수가 되는구나 하는 꿈을 안고 조교가 됐는데 조교는 아침 6시에 출근해 제가 총장실에 근무하다 보니까 아침 6시에 출근해서 한 밤 10시쯤 끝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총장님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사흘 근무하다가 제가 결단을 냈습니다. 안 되겠다. 사표를 던지고 바로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다시 취업을 해서 거기서 시험이라는 시험은 정말 다 봤습니다. 그해 1977년 말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행운을 누립니다. 조선대학교 출신으로서 행정고시 합격하고 보니까 이 교내에 플랜카드에 그냥 행정고시 합격하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3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1년간 교육을 같이 연수생들이 교육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과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 거기에 들어가고 나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 영어였습니다. 거의 모든 업무가 영어로 되는데 지방에서 토플이 뭔지도 모르고 토익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영어 성적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녹음기를
사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출퇴근을 시작했습니다. 1년에 2명씩 한 부처에서 미국으로 2년간 유학을 보내주는데 저는 항시 시험을 보면 중간밖에 못 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영어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정부 장학금으로 보내는 개도국 공무원들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살아온 굴곡진 삶, 그런 것들을 높이 평가해서 저를 합격시켰습니다. 그 유학을 하고 나니까 좀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특히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이 여러 가지 마찰이 있고 그럴 때 제가 미국 대사관에 뽑혀서 미국 대사관 상무관으로 1984년에 부임하게 됩니다. 아마 조선대학교 출신으로서 주미대사관의 최초 외교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또 유럽이 하나로 통합돼 가는데 네가 상무관으로 나가야 되겠다. 마침 독일 베를린 장벽이 흘리고 독일이 통일된 그 시점에서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정말 유럽 통합의 과정을 보고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런 일들을 맡아 처리했습니다. 나이 50에 저는 민간에 가서 일을 배우자. 그래서 우리 향토기업 호남이 낳은 정말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 동원그룹에 1997년에 입사를 해서 지금 20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여러분에게 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회비용적인 삶을 살아라. 여러분들 기회비용이란 말 잘 모를 거예요. 경제학, 경영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기회비용. 내가 여러분을 만나는 기회비용은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어서 한 번 쓰면 다른 것을 못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A라는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고 B라는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을 때 A를 하게 되면 B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를 잘못해버렸다 그러면 B도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은 훨씬 더 손해인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비용이 얼마냐? 그 비용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A에 쓸까 B에 쓸까 이런 선택의 직면에 있을 때 A에 쓰면 B는 못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A의 선택이 잘못됐다면 B로도 못 써서 여러분의 손해는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시간과 돈을 기회비용에 입각해서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돈과 시간을 쓴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유한한 돈과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말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무수한 기회가 지나갑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는데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놓치게 됩니다. 기회는 지나가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잡겠습니까?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Luck favors the prepared. 운수마저도 준비한 사람을 좋아한다. 준비한 사람은 운도 따른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들 정말 준비하세요. 그 준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력의 준비, 영어의 준비, 모든 것의 준비일 수 있는데 하여튼 항시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저도 구급 공무원 들어갔을 때, 말단 공무원 들어갔을 때 동원그룹 부회장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항시 준비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윈스턴 처칠 아시죠? 영국의 수상을 지냈습니다. 그분은 팔삭둥이였고 말더듬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신체적 악조건을 딛고 영국의 수상이 된 분입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제1원칙이 무엇입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2원칙이 무엇입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3의 성공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집념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안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부지런함입니다. 저는 매일 5시 20분에 일어납니다. 5시 20분에 일어나서 체조하고 간단한 준비를 하고 스포츠센터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한 45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또 축구장으로 갑니다. 축구장에 가서 한 4, 50분 게임을 하고 집에 와서 씻고 출근해서 9시에 출근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플러스 부지런함이 있으면 여러분은 못할 것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로벌한 시야를 가져라. 한국은 너무 좁은 땅이다. 이스라엘은 국민이 600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은 창업을 할 때 처음부터 전 세계 시장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가 간의 장벽이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입니다. 눈은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머리는 굉장히 실력이 단단한 탁월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귀는 경청을 하시고, 손은 컴퓨터 같은 현대 문명에 익숙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가슴은 타민족, 타문화에 대한 배려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글로벌 세계에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기술의 진보가 빠른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시기가 이 지구상에 없었던 것 같아요. ICBM 하면은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대륙간 탄도탄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 새로운 용어로 ICBM은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IoT, 사물 인터넷, C, 클라우드 서비스, B, 빅데이터, M, 모바일. 드론이 우리 주변을 날고 드론이 물건을 배달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이미 세계에서 시험 중에 있고 10년 안에 우리 주변에 자율주행차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합니다. GE라는 유명한 미국 회사가 있죠. 에디슨이 세운 회사입니다. GE의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GE 왓슨의 인공지능은 의과대학의 레지던트들이 진단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의사도 인공지능한테 못 당한다는 얘기죠. 지금 직업의 몇 %가 없어져 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다고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것이 막 나오고 기존의 것이 없어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 트렌드를 호흡하면서 산다면, 지금 여러분이 조금 출발이 늦다든가 지금 여러분이 마음먹은 곳에 가지 못했다 해서 전혀 후회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테이 헝그리 하라.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라. 두 번째, 스테이 풀리시. 우직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거든 한 방향으로 우직하게 자기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스테이 헝그리의 정신을 가지고 스테이 풀리시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길을 항상 부족하는 자세로 나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야에서 대가가 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청출어람, 청어람, 정말 후배들이 선배를 뛰어넘는 그런 훌륭한 후배들이 되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조선대학교가 우리 호남의 명문
훌륭한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